저는 주로 종목 선정보다는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요. 네네. 종목 선정은 어차피 이제 이세무사 스터디 반에 준교육 4주 동안 들어오셔갖고 할 거니까 네네. 종목 선정은 구체적으로 그때 4주 동안 배우시고 오늘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50만 원 뭐 또 선물 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계좌를 볼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약간 경제 공부나 경험을 쌓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돈 벌고 싶어서 하세요? 좀 돈 벌고 싶어 하는데, 좀 깊게 뭐 유튜브 보고 책 보는 거는 좀 오래됐거든요. 깊게 공부를 오래 하셨다고요? 아니, 이제 유튜브 보고 책 중심적으로 메인으로 본 거는 한 1년 반 정도. 일단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나요? 네, 유튜브 보고 있고, 지금 주식의 신 올라오는 것도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포트폴리오 예, 들어왔습니다.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테마는 이제 좀 성장성 있는 테마로 몇 개군으로 나눠서 해야 되고, 그 종목이 이제 아무리 많아도 한 3, 4개 정도 추천하신다고, 그 정도 기억납니다. 종목이 많아도 3, 4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마침 이 책이 앞에 있어서 네네. 제가 이 책을 펼쳐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쓴 책 삼박자 투자법이나 왕초보 주식 수업에는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잘 안 써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 책에 정확히 써놨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갖고 계시길래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 책을 지금 보시면 여기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 소제목이 최적 포트폴리오는 종목은 몇 개일까? 몇 개일까 해서 지금 이미, 예. 이 넘버는 제가 늘 말하는 이 정도 종목 숫자 갖고 있으면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가 아마 비슷해질 겁니다. 망하지도 않고 큰 수익도 안 납니다. 그게 여기 정확히 써 있고요. 분산 효과를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n분의 1로 사라고 제가 써놨어요. 보니까 n분의 1이 절대 아니고요. 어떤 거는 뭐 1,000만 원 산 것도 있고 어떤 거 10만 원 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공부 목적으로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계좌는 그냥 공부하려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돈 벌려면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돈 벌려고 하는 계좌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계좌가 아닌지. 보시면 이걸 빼더라도 그냥 이 계좌만 봐도 여기 좀 8천만 원 계좌예요. 근데 종목이 몇 개 있냐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40개가 있어요. 8천만 원에. 평균 하나당 200만 원을 샀으면 돼요. 근데 200만 원을 만약에 샀어도 얘는 시장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 하락률하고 흡사할 거예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이런 ETF까지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장 수익률을 좀 초과하는 수익률이 나올 확률은 되게 낮은 계좌예요. 반면에 그럼 좋은 점은 있겠죠. 모든 건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계좌의 장점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도 이 계좌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30%가 나고 있다는 건 이게 현재의 보유 손실인가요? 네, 지금 현재. 네. 요 플러스가 딱 2개 있는 거구나. 플러스 2개 있고 40종목 중에 플러스 2개 38개 마이너스고 30% 이상 하락도 절반 정도 되네요. 30% 이상 하락. 네. 세종텔레콤은 언제 사신 거예요? 가장 핫할 때 최근에 사통신 때문에 확 뛰었잖아요. 네. 그때 좀 무리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럼 물타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물타기는. 그럼 최초 매수를 아예 이 금액을 했다고요? 아니요, 더 했는데. 더 했다가 더 잘라낸 거예요? 네, 잘라낸 거예요. 아니 다른 종목들은 10만 원, 20만 원 사고서 얘는 왜 그렇게 많이 샀어요? 이게 세종텔레콤이 사통신 할 때 되게 많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서 네. 이번에도 사통신 선정되기 전에 올라가면 이제 팔려고 했는데 여기 대표가 깊게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LS 네트워크스는 좀 많이 사셨는데 왜 많이 사셨어요? 저거 그때 조금 뭐 정보성으로 들어가지고 샀었는데. 어떤 정보요? 뭐 좋은 정보예요? 리딩방 같이 이렇게 톡 같은 거 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좀 추천을 해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제때 바로 시장가로 팔았으면 수익이었을 텐데 그거를 조금 손실난 거를 못 쳐내가지고
크게 손실이 됐습니다. 리노공업 한 주는 왜 사신 거예요? 리노공업은요. 네. 최근에 좀 더 삼박자 투자 같은 공부를 좀 깊숙이 네. 많이 늦었지만 네. 해가지고 봤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한 40%가 넘고 제 말은 한 주를 왜 사신 거예요? 한 주. 공부하려고요? 공부하려고 산 공부하려고는 한 주 샀고. 그냥 10주씩 한 20만 원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것도 공부하려고 산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유튜버 보면서 유튜브가 좀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 좀 테스트성으로 샀는데 한 주는 공부, 10주는 테스트. 네. 하루에 주식 투자를 위한 공부를 얼마나 낼 수 있어요, 시간을? 3시간 3시간? 네. 많이 내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맥시멈으로 내면? 맥시멈으로 이제 회사 다니니까 뭐 이제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어요, 하루에 주식 공부? 하루에 뭐 날림으로 한 1시간? 근데 주식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왜 종목 많은 거를 안 좋다고 말하냐면 종목의 한 종목도 안 좋아요. 한 종목은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뭐 상장 폐지 되면 끝장인 거고. 네, 그것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한 종목 갖고 있었어요? 2종목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딱 그 케이스네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두 종목 갖고 있다가 상장 폐지 당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종목 갖고 있기가. 그래서 이제 막 조금씩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그래서 그거로 가셨네요. 2종목 갖고 있다가 지금은 40종목을 갖고 있게 됐는데 포트폴리오 아까 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 선정은 이세무사 스터디반에서 이제 할 거예요. 네네. 3박자에 맞춰갖고 할 거니까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제가 늘 포트폴리오 강조할 때 첫 번째가 넘버예요, 넘버. 이 넘버는 극과 극으로 한 종목만 샀을 때 또는 100종목 샀을 때 이게 둘 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제가 하거든요. 한 종목을 사면은 너무 위험이 커져요. 위험이 너무 커져. 많은 종목을 사면 수익이 너무 낮아. 그냥 시장 수익률이에요. 그치? 돈을 못 벌어. 그럼 굳이 이걸 힘들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갖고 있으려면. 40종목 갖고 있으려면. 만약에 내가 원래 한 종목만 갖고 있던 위험한 사람이라면 한 3종목 정도. 또는 내가 100종목을 갖고 있던 너무 수익이 낮았던 사람이라면 10개에서 15개 정도. 저는 이게 제일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원님은 너무 조금 갖고 있다가 한 방 맞고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40종목 너무 많고요. 네. 그렇다고 40종목을 3종목으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네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이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줄이는 방법. 투자 비중이 낮은 것만 줄여도 다 줄어들어요, 지금 보니까. 투자 비중이 낮은 거 우선 매도. 왜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주식 공부 시간도 1시간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럼 내 종목이 40종목이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우리가 관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매도할까 보유할까? 매수 이후의 관리는 딱 그거란 말이에요. 매수 이전에 현금 관리는 현금을 갖고 있을까? 주식을 살까? 주식을 산 이후에는 주식을 갖고 있을까 팔까? 그게 관리잖아요. 포트폴리오 관리. 그럼 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종목이 많으면 이 40종목을 차트를 보거나 뭐 재료를 찾을 시간이 절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관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지금 8천만 원 계좌에 40개가 있는데 40개 중에 2개가 플러스고 38개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게 개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플러스는 팔 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쵸. 상쾌하죠. 마이너스는 팔 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안 팔고 기분 좋으니까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남아있는 계좌는 기분 나쁜 계좌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계좌를 안 봐요. 맞아요. 기분 나쁘니까. 아주 최악으로만 가는 거죠. 지금 8천만 원 중에 예를 들어 10개 갖고 있으면 한 종목당 한 800씩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100만 원 미만은 진짜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한 주씩 17만, 19만 원, 60만 원, 40만 원. 다 100만 원 미만 갖고 있거든요. 100만 원 이하만 우선 매도를 해도 13개로 줄어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개랑 15개 사이로 들어가죠? 네네. 그럼 훨씬 포트폴리오 깔끔해지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먼저 관리를 해 나가시고요. 세 번째는 투자 비중이 낮은 거를 판 다음에는 투자 비중이 n분의 1을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개 정도로 줄였다. 그럼 이게 8천만 원이니까 800만 원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과 에코프로 PM 두 개가 합쳐서 한 8, 900 되거든요. 네. 그럼 얘는 사실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것보단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하나를 픽을 해서 하나만 8, 900만 원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2차 전지는 내가 하나 채웠네.
네이버, 얘가 마음에 들어. 네이버가 이쪽 인터넷에서. 그럼 얘를 갖고 있으시면 돼. 500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추가 매입을 해서 갖고 있다든지. 저는 지금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세종텔레콤은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네. 얘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없죠. 이 포트폴리오는 사실 얘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대요. 근데 얘가 좀 반토막이 났으니까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로 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40개 중에 38개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태까지 주식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계좌도 똑같아요. 다 마이너스죠. 딱 이 미국 계좌가 제대로 된 계좌인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미국은 장이 좋아서가 절대 아닐 거예요. 미국은 아마도 그냥 중장기 투자를 한 번 사면 안 건드리는 확률이 아주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장이 좀 좋고 우상향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플러스가 많어.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40종목 갖고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10개에서 15개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회유전 금액이 작잖아요. 네. 1,0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몇 주씩 아까 공부처럼 샀던 10개, 20개씩 갖고서 그냥 한번 사놓으면 플러스가 나도 별로 팔고 싶지 않아. 왜? 아니, 이거 2만원 플러스, 4만원 플러스인데 판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갖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 잘된 포트는 이 미국 포트인데 그 이유는 마음 편하기 때문일 거예요. 플러스 났다고 홀랑 팔지도 않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국 주식에서 마이너스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추세상으로도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올라 있는 것들은 지금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계좌는 결국은 상승 추세는 모두 버리고 하락 추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플러스를 버리고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집에 있는 소지품들을 버릴 때가 있잖아요. 옷이 너무 꽉 찼어, 옷이. 오늘 옷을 버려야 돼요. 좋은 옷을 버릴 거야, 나쁜 옷을 버릴 거야. 잘 안 입고 해진 걸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옷을 버릴 거잖아요. 네. 좋은 옷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객님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를 남기고 나쁜 거를 버렸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좋은 거고 플러스는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근데 왜 좋아하지도 않은 마이너스는 다 갖고 있고 좋다고 생각하면 플러스는 다 버리고 있어요? 이게 물리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니까 그거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좀 다시 돌아오기를 좀 원하고 좀 손해본 것도 좀 크니까 본전 심리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는. 본전 심리. 자, 그러면 보세요. 세종텔레콤으로 얘기할게요. 세종텔레콤 반토막 났으니까 3천만 원에 샀다고 치죠. 네. 근데 지금 1,500만 원이 됐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본전 심리 때문에 못 판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세종텔레콤은 내가 계속 갖고 있을까? 언제까지? 3천만 원 2배가 될 때까지. 세종텔레콤이 2배가 돼야지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 말은 세종텔레콤이 2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1,500만 원은 지금 오늘 당장 현금이라고요. 현금. 내가 오늘 당장 현금화 시킬 수가 있다고요. 자, 세종텔레콤을 2배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세종텔레콤 주가를 올리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종텔레콤 15,000원, 3천만 원 되는 거나 현금 1,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저한테는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이든 3천만 원이 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래소하고 코스닥에는 2천 종목이 있다고요. 2천 종목 중에 세종텔레콤이 2배가 될 확률과 2천 종목 중에 내가 종목을 선정했어. 아주 좋은 종목을. 아주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얘가 2배가 되는 것과를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세종텔레콤과 내가 사야 될 종목 2개만 비교하시면 된다고요. 본전 심리 때문에 얘가 본전되는 걸 기다리는 것과 현금화 시켜서 그 현금으로 어떤 주식을 사서 2배가 되는 것과는 나는 경제적으로 똑같은 효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2천 종목 중에 세종텔레콤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소송 종목을 찾으셔야죠. 네. 그게 바로 종목 선정의 힘이고요. 종목 선정이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손실연구를. 네.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되니까. 본전 심리라는 건 본전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빨리 본전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올라야 되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 앞으로 또 중교육 4주 할 거니까 네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 제이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 제이크님. 네. 그 전에 좀 많은 얘기 들으셨죠? 네, 엄청 혼나고 어떠셨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던 위기감, 음. 잘못된 것들을 꼭 집어서 이제 만나서 아, 얘기를 해주시니까 음. 저는 사실 오늘 혼나러 왔거든요. 정신개조를 좀 다시 하자. 아, 그래서 많이 또 배우셨나요? 네. 무조건 종목을 많이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줄이는 게 제 첫 번째 과제. 맞습니다. 우선은 3월 달에 진행을 하실 거고, 이세무사 스터디 하면서 겹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도 좋게 보는구나. 그런 걸 이제 매수 매도를 해보시면은 좀 더 빠르게 혼자 시행착오 겪는 것보다는 빨리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시작하기 전에 또 네.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